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조금 전 개장한 뉴욕 증시는 CPI 지수를 확인하고 급락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8.3%로 예측치인 8.1%를 상회했고, 또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0.1%로 발표됐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전년과 전월 대비 높게 나오면서 각각 6.3% 그리고 또 0.6%로 나왔는데요. 이 한국 시장이 추석 연휴로 쉬는 동안 오르막길을 걸었던 이 미증시가 8월 CPI 지수 발표 직후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측치를 하회했었던 지난달에는 발표 당일 상승했지만 다음 날에는 반락을 했었는데요. 예측치를 상회한 오늘의 투심은 또 어떻게 흐르게 될지 저희와 함께 1시간 끝까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천명 마스터님, 혜영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명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코스피 또 미국 선물 지수 상당히 상승세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9시 반, 그죠? 아까 CPI가 발표되면서 지금 폭락장이 연출이 됐는데, 자, 연휴가 끝나고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지금 또 비보가 지금 들리는 듯 합니다. 자, 어쨌든 내일 또 코스피, 또 국내 선물,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상당히 사뭇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또 만에 좀 돼서 오늘의 좀 안 좋은 소식을 내일 좀 반등해서 좀 어떤 근거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참 심히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오늘 CPI 발표된 거. 자,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하방으로 지금 압력을 받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키포인트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혜영 마스터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네. 지금 CPI 발표 뜨고 이제 시장에서 첫 연휴 동안 상승 올렸던 부분에 대한 조정을 좀 내리고 있는데, 뭐 시작부터 솔직하게 얘기 드리지만 뭐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효과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이슈성에 좀 맞물리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 시청자분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 자체에 대한 어떤 틀이 안 잡혀 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상황이에요. 네.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오늘 1시간 동안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8월 CPI 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리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천명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이게 근원 CPI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10년물,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예상대로 결국에는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근거에 대해서
키포인트만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새벽 0시죠. 그죠? 자, 기대 뉴욕 연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작년 2021년 10월 그때 여기 보시면 잠깐 설명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5.7%입니다. 그죠? 자, 지금 5.7%예요. 그래서 상당히 새벽에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 이후에 3시 이후부터, 그죠? 뭐 3개월, 뭐 6개월, 뭐 30년, 10년 여러 가지 또 금리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야, 오늘 시장이 쉽지 않겠다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9시 반 전까지 거의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뭐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불과 5분 만에 그죠? 1,500틱 가까이 되는 대하락장을 연출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하락장으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뭐냐? 3년 이제 인플레이션 3년치가 있고 5년치가 있는데 자, 3년치가 이제 기준치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치. 근데 이것도 이제 2.8% 빠졌고 그다음에 5년치는 2.0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9월 달은 뭐 0.75 자이언트에서 거의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다. 결국엔 바라볼 거는 향후 11월, 12월을 바라보는 어떤 지표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피면서 계속 그렇죠. 뭐 지난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지속적인 상승.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거의 9시 반까지 상승이 연출했는데 결국에는 CPI에 꺾이고 말았다. 그렇게 일단 제가 1달러로 처음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저번 주 아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죠? 주택 시장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자, 오늘 결정으로 뭡니까? 오늘 KO 펀치를 날린 거는 뭐냐면 근월 CPI예요. 그죠?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자, 근월 CPI는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건데 뭡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거예요. 그죠? 자, 에너지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거기 9개월 연속 계속 휘발유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아까 이제 9시 반 되면서 금하고 그다음에 오일이 동시에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다가 이제 오일이 약간 상승을 지금 하는 그런 추세인데 전체로 해서 오일이 석유가 떨어졌는데 그거 식료품하고 그 석유가 이제 에너지가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를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높은 금리 때문에 서민 경제, 그죠? 자, 일단 10년물, 요거 초중반 때 지속적으로 지금 3.4%, 3.5% 달려가고 있는데, 자, 10년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기지론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기준금리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미국 자체에서 주택시장에 상당히 경직되고 상태다. 그렇게 또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2배 이상 급등했다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자, 70년, 80년 대 7번 정도 이제 이 폭락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6월 달에 한 번 있었죠. 정확히 따지면 또 8월 26일 날 잭슨 홀 때 좀 있었고. 자, 오늘이 어느 정도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도 예상치를 상회하게 만약에 폭락장을 연출한다. 그럼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 남은 게 9월 21일인데 자, 그거는 제가 또 나스닥 할 때 그것도 패드워치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예상치를 완전히 빗나갔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8.3%, 근월은 6.3%.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잭슨 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했던 얘기가 그랬어요. 한 번 갖고는 안 된다. 적어도
이 근원 CPI가 중요합니다. 근월물 CPI요. 아까 6.3%.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바로 지금 이 실생활하고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두세 번. 그 이상을 확인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어떤 그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는 시그널이 데이터가 보인다면 그때는 금리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거기가 저는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치를 보면서 앞으로는 물론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그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어나운스를 총재가 할 수 없겠지만 오늘 이런 걸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이 되지 않았느냐.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또 이 미국 주택 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 연준이 최소 2회에서 3회 가량 자이언트 스텝 나설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영 마스터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된 이 8월 CPI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사실 예상을 했어요. 네. 하락은 왜냐하면 어떤 발표가 나오더라도 어떤 발표가 네. 나오더라도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강도에 대한 차이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시장에서 이번 달 CPI를 앞두고 예. CPI에 대한 기대치 자체, 물가가 좀 하방 압력을 가할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시장이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이 선반영이 나오고 실제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매매가 많이 나와요. 네. 실망 매물이죠. 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8%가 나오든 8.1%가 나가든 8.3%가 나오든 시장에 대해서 하락 조정 가능성이 열리겠구나 발표 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연휴 전에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는 기정한 사실인데 지금 8.3%와 8.1%에 대한 차이는 어떤 이 하방에 대한 이 강도 차이거든요.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제 연준이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예, 뭐 천명 마스터님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랑 좀 공감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방향성이 앞으로 연준이 좀 해결돼야 될 숙제가 근원 CPI는 해결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하방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안정에 예. 그 부분은 이제 미국 그 자체적으로 혼자 좀 물가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BS죠. 예, 모기지금리에 대한 부분이 다시 상승세를 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좀 불안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물가가 시장의 방향성을 가르는 게 아니라 물가로 인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만듭니다. 이건 엄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는 사실상 이제 9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나왔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은 CPI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 9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예, 9월 23일입니다. 한 일주 내외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9월 FOMC 회의는 다 나왔네요, 결과가. 여러분들. 예, 75bp 인상으로 사실상 확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좀 시장을 오늘은 하락했지만 좀 긍정적으로 계속 표현하고 싶어요. 예, 이유인즉슨 금리에 대한 상한선이 지금 4%로 전략이 수정이 됐잖아요.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3.5%에서 4%로 수정이 됐어요. 4%치에 대한 시장 기대가 저는 반영이 사실 좀 끝났다고 봐요.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12,000원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연휴 전에 앞으로 남아있는 미국에 대한 어떤 기준금리 경로 변화는 이제 하락밖에 없거든요. 하락치가 굉장히 크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 안 한다는 이 모멘텀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시장에서 결국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어디까지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반영이 됐냐라는 여부에 대해서는 4%대에 대한 어떤 전략 수정은 잭슨홀 회의 이후에 다 반영이 좀 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자세한 건 이따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CPI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강도는 사실 굉장히 셉니다. 세지만은 오늘 매도분은 사실 이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던 거고 이제 어디 타점에서 다시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을 타점을 잡을지에 대한 숙제가 좀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뭐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뭐 코스피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물가 얘기를 계속 꺼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 만약에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한 예상을 좀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만약 네. 갑작스럽게 이제 오펙에서 뭐 감산을 그냥 반으로 줄여버린다든가 그럼 또 네. 유가 폭등해 버리는 거고 네. 상황이. 그러면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쪽에서 지금 전략에 대한 수정을 잭슨홀 회의 이후에 물가를 4%에서 만약 4.5%로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더 하락하는 거죠. 저는 아직 이것까지는 안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까지는. 지금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는 분들 여기서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그러면은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이 섹터별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섹터별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섹터별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짧아도 너무 짧죠. 뭐 하루 이틀 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하루 이틀 보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지금 통화 정책도 그래요. 예, 사실 제가 보는 기준에서 지금 4%대에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 견인 가능성이 CPI에 대한 부분 말고 오늘 발표치 말고 이후 상승에 대한 대응값이 가능하리라 보는데 만약에 이제 물가가 어떤 예상치보다 상승하거나 변수가 발생한다면은 또 다른 또 전략 수정을 해야겠죠. 그때 돼서는 지금 일단은 오늘 CPI는요 충분히 예상됐던 시장 반응이었습니다. 예. 뭐 노란톡에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오후에 다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늘 발표하기 전에 오늘은 시장 조정이 나올 겁니다라고서 예. 물가 내려간다고 한들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는 올라갔지만은 이전치보다는 내려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8.1%로 예상치가 똑같이 나왔어도 시장은 내려갔을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예, 오늘에 대한 관점보다는 앞으로 지금 보시는 기준금리에 대한 경로 자체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가를 거예요. 예,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따 차트 보면서 이거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큰 법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 시장 조정은 불가피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9월 FOMC 회의에서도 75bp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러한 오늘 이 미국의 8월 CPI 지수 발표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좀 자율적으로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 추석 연휴시고 좋은 흐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좀 걱정스럽네요.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미 증시가.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우리나라 코스피를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오늘 어떤 것들일까요? 삼전이 네. 거의 모든 상승에 주도를 했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하이닉스도 많이 네, 올랐고요. 그렇죠. 네. 반도체, 나머지들은 뭐 시들시들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상당히 뭐 높은 반등을 했고 네. 또 더 기여도로 해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 코스피 200. 코스피 아까 보니까 오늘 1조가 넘는 금액을 외국인이 샀어요. 정말요? 이거 핵폭탄입니다. 이게 지금. 핵폭탄이요? 내일 많이 던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미리 외국인들이 이 시나리오로 다 알고 오늘은 매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상당히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해왕 그 원인 마스터님은 또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네. 솔직하게 저는 동의 못합니다. 아, 방금 이 냉정하게, 천명 네. 마스터님 의견이에요? 네. 어떤 부분이? 오늘 종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연휴 이후에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미국 차트 종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종가가 제자리 걸음으로 다시 오게 된다면은 네. 내일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아, 사실. 그렇군요. 예,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랬으면 지금 하는 제가 마음이시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 차트 선물 포인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좀 유지를 하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걸 유지를 못하고 좀 깨고 내려간다면은 내일 시장은 불안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외인이 사고 파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연출은 저는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해요. 예. 뭐 미증시 오르면 사고 그리고 미증시 떨어지면 팔고 그 후행적인 어떤 지표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예측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미리 볼 수 있는 그 어떤 선제적인 지표가 되질 못해요. 주식 트레이딩함에 있어서. 예. 아, 외인이 많이 샀구나, 외인이 많이 팔았구나, 뭐 이 정도만 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좀 얘기를 했다시피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이죠. 코스피 시장은 사실 올해 이번 달 23일이죠. 23일 이후에 23일 이후에 어떤 시작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되는 거죠. 이제 스프레드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네, 지금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거의 이제 8대2, 9대1 상황이잖아요. 50bp랑 75bp랑 상황이. 근데 75bp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기정화 사실이 오늘 CPI로 나온다면은 이제 한은도 이제 50bp에서 75bp 왔다 갔다 하다가 이 11월 되면은 이제 1%에 육박하는 어떤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재현이 될 거고 외인이 좀 사들일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네, 국내 시장에 대한 구조가. 저는 이 부분은 좀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CPI에 대한 부분이 국내 증시에 향후 어떻게 끼치, 내일 당장 장보다는 향후 어떻게 끼치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은 좋지 않은데요. 쉽게 미증시가 올리더라도 좀 코스피가 올리지 못하는 시장 상황이 금융 환경이 좀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보다는 사실 23일 이후가 더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지금. 오늘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차트에 대한 좀 종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종가가 만약에 이제 12,500에서 700포인트 이상 유지한다면은 좀 어떤 어제, 오늘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치를 약 내리고 좀 다시 시가가 시작하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종가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매도세로 그냥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내일 시작하자마자 이제 팍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선물 종가를 좀 체크하고 미증시를 대응하는 게 오늘 최대 하이라이트예요. 내일 국내 주식이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에 대한 종가가 어디서 마감이 됐나 이 부분은 분명히 체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오늘 여기까지 CPI가 반영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좀 측정하고 대응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핵심은 페드 회의 이후다. 확실히 이때가 더 안 좋아요. 페드 회의 이후 75bp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한미 금리가 75bp에 대한 스프레드가 있는 이상 시장 수급 자체가 좀 개선되기는 앞으로 힘든 시장이 연출될 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 8월 CPI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FOMC 회의도 잘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은 저희가 방송 내용 흐름에 맞춰서 또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1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미국의 8월 CPI가 8.3% 상승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골드는 달러 인덱스가 109선을 재돌파하며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반락의 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상품 전 상품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3.5% 떨어진 12,3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0.28% 내린 배럴당 8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88% 내린 1.00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3.4%대까지 뛰어올랐고요. CPI 발표를 앞두고 2주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졌었던 달러 인덱스 역시 또 109선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당일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해왕마스터님 관망 그리고 천명마스터님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매도 전략 들어주신 천명마스터님께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차트를 보시기 전에 네. 이 달러 인덱스하고 원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달러 인덱스가 제가 오전부터 계속 봤을 때 네. 한 107 정도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2포인트 넘게 지금 상승을 한 상태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3대 지수가 강한 하락을 지금 연출하고 있고, 예. 자, 여기다 덧붙여서 위에 보니까 원달러. 원달러도 지금 뭐 거의 1,391원까지 찍다 지금 1,388원대 지금 거의 후반대 와 있어요. 여기 환율이요? 자, 이게 리스크예요. 이거 1,400원 곧 옵니다. 아까 1,370원대였죠, 초반대, 그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나 나스닥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뭐 참고적으로 또 여기 또 코인도 보니까 나스닥이 또 같이 움직이. 얘는 폭이 더 커요. 얘는 마이너스 4.77이에요,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네,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이런 뭐 3천까지 뭐 3만까지 바라본다고 뭐 그렇게 뉴스가 뜨더니 결국에는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2% 뭐 이런 상황이. 그나마 이제 엔화는 조금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나스닥이 현재 3.51%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거라고 본 근거는 뭐냐면, 자, 여기가 일봉상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하고 이제 200일 이평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기 쉽지 않겠구나. 저는 맥스 13,000까지 봤었거든요. 네, 13,000까지는 당연히 안 가고 거의 근접해 있었죠. 네, 결국엔 그래서 맥스는 이제 13,000까지 뭐 시청에도 말씀드렸고 거기서 결국엔 강한 저항을 받고 내려올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와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12,240이 열려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12,000 지금 12,293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내려오는 폭이 있으니까 좀 더 이걸 보시고 어떤 전략을 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추세가 8월 17일부터 계속 추세가 하락장이에요. 만약에 오늘 얘가 상승으로 갔으면은 이제 추세가 꺾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름대가 하단이 강하게 붕괴를 한 게 되면 오늘 만약에 12,200이 안 깨지더라도 내일 정도는 충분히 깰 수 있다. 대신 또 PPI 발표가 띄어 있어요. 생산자 물가 발표. 자, 그거를 또 유념해서 또 보실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일시적으로 어떤 반등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자, 한 번은 20일, 21일 전에 한 번은 또 확인할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또 확인하시면서 면밀히 분석하셔야지 아직은 완전한 대세 하락장이다. 보기에는 약간은 좀 어폐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진입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제 매도 전략 들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12,500선에서 예. 12,000 지금 이제 차트가 이게 인터넷이 안 되나? 그러니까 일단 12,500선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올라온다면 거기서 어떤 매도 전략을 가서 짧게 좀 아까 12,200까지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명마스터님 이제 12,500선에서 또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오늘 관망 전략을 들어주신 해왕마스터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반으로 예, 모든 대응은 늦었어요. 예,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얘기해요. 지금 대응하시면 위험합니다. 지금은 대응에 대한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선물 시장은 계속 열려 있잖아요. 네, 선물에 대한 장점은 23시간 열려 있다는 장점인데 그렇죠. 오늘은 미장 개장보다 더 중요한 건 CPI 발표였잖아요. 네, 선제적으로 이제 1시간 더 일찍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대한 대응 영역이 CPI 때 있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차트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을 좀 가리키고 있거든요. 바닥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자리에 계속 두들기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낸다 한들 어떤 상당한 이제 13,000 레벨링 인근에서 매도치는 고점 대비해 갖고 수익 자체랑 사실 극명하게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초단타 스케일 자리인데 이거 갖고는 사실 매매를 해봤자 그게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여기서는. 오늘은 그냥 종가 테스트만 하시고 안 보시는 게 제일 낫다는 주의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60분 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분 봉. 제가 오늘 조정이 내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사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우리 연휴 전에 시장이 상승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60분 봉입니다. 최근 며칠간 상승을 했었는데 미증시는 여러분 이게 왜 오르겠어요? 왜 이렇게 올라요? CPI 발표 전에 막 무르익은 거예요. 예상치 뜨니까 예상치는 8.1% 나오고 기대는 막 실려 있고 물가가 좀 압력이 낮아지는구나. 이제는 좀 미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이 우리가 보는 어떤 시장에 대한 통화 정책이 연말 4%대로 전략 자체가 이제 좀 굳혀지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내포되기 때문에 시장이 반영이 됐는데 오늘은 이 시장의 기대치가 CPI에 대한 기대치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결과가 실제로 나오게 되면 선반영 결과값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12,500까지는 하방을 좀 갈 겁니다라고서 얘기를 했었어요. 막 800, 이제 900포인트에서 이제 12,500까지 내려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려온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상하는 루트 자체가 진폭이 더 크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하십시오. 저는 이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좀 늦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만약에 오늘 수익이 안 나셨다면 모포라면은 저는 그냥 넘겨도 되는 하루다. 오늘 종가만 체크하고 이 정도 좀 보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더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달러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하는데 예, 사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좀 22회의 나오고 정확하게 22회의 나오죠. 22회의 나오고 다소 눌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그러다 오늘 CPI 발표 뜨고 상황이 모멘텀이 좀 잡히는데 제가 앞으로 사실 좀 기대하는 어떤 달러 인덱스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주봉을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주봉. 여러분 주봉입니다. 주봉. 언제를 봐야 되냐면은 네. 잠시 잠깐 차트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차트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이제 유럽 쪽에서 테이퍼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면은 제일 걱정인 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라는 그 문구 자체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죠? 하면서 잠시만요. 네, 달러 인덱스가 거의 한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109선까지 또 다시 치솟았거든요. 저는 사실 국내 시장 열렸을 때 오늘 이 환율이 많이 떨어졌길래 원달러 환율이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되나 싶었는데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었네요. 일단 주봉을 먼저 보게 된다면은 네네. 요새 최근 달러 인덱스라든가 원 달러가 이슈가 되는 건 달러가 너무 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게 사실 이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이제 막 1,400원대 다 들어가니까 네. 어떡하죠? 예. 항상 후행적이에요. 우리 개미들은. 네. 우리들은 항상 후행적이에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들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사실 달러가 치기 시작한 건 작년 6월부터였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어떤 양적 완화를 끝내겠다라는 신호를 내포할 때부터 달러가 칠 거를 이미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저희도 신세-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요. 네, 그때부터 유로를 그냥 매도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네. 라고서 연출을 했던 게 지금은 어쨌든 결과값으로 그냥 나온 거고. 네. 그러니까 알고도 참 힘들어요, 투자가.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달러가 막 110달러 돌파를 하니까 1,400원, 이젠 1,500원 얘기 나오고. 네. 예. 저는 근데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한 방식이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제일 웃긴 글을 많이 봤었는데 미국 주식에서 손실을 20% 30% 보는데 달러 때문에 오히려 평가손익이 더 큰 거예요. 이게 지금 커뮤니티에 돌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 수익이야. 나는 분명히 계좌는 주식을 산 건 마이너스 20%인데 예. 달러가 치니까 이거는 평가손익이 더 늘어나 있어요. 오. 오히려 원화로 환전을 했을 때. 정말 이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러네요. 이건 정말 제가 만약에 옆에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1시간 동안 제가 혼내요. 냉정하게요,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운빨로 얻어 걸린 거거든요. 네. 사실상 그렇죠. 내가 본 건 달러에 대한 예상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가치인데 이건 네. 웬걸 하면서 뭐야? 평가손이 늘었네? 마이너스 20%야? 정말 잘못됐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달러를 갖고 있든가. 애초에. 네. 그러면 아예 그 20% 방법이죠. 벌었겠죠. 상황이. 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2014년도 있죠. 예, 지금 이때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요. 여기 보이시죠? 예. 오를 만큼 다 올랐다. 오를 만큼 다 올랐다. 예. 오를 만큼 다 왔어요. 이제 상승을 가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네. 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네. 여러분 왜냐? 왜죠? 내용이 있죠. 예. 금리 인상이 다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4%에 대한 어떤 연말 치가 다 반영이 되게 이때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 혜영님 달러가 이제 내려가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고점에서 맴도는 현상만 나올 뿐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로라는 ECB가 이제 긴축을 시작한다고 얘기가 슬슬 나와요, 여러분들. 이번 ECB 통화 정책에서 얘가 나왔는데 뭐 얘네도 이제 APP라는 채권 이제 매입을 하는 구조를 이제 축소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긴축이 들어가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좀 약해요. 미국 대비해서 긴축에 대한 강도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은 고점에 대한 시그널은 충분히 내포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방으로 내려갑니까라는 얘기에는 저는 아니라는 평가값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다만 이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1,400원. 이제 뭐 1,500원까지 칠 거다. 네. 뭐 미국 쪽 파월이 갑작스럽게 이제 4.5%로 전략 수정한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 기미는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 얘기가 나온다면 제가 신세계에서 바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환율적인 부분이라든가 달러 인덱스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얘기를 드리겠죠. 근데 지금은 기미는 안 보입니다. 지금은. 물가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 이제 8.5%에서 8.3% 내려가고 있고 어쨌든 결과치로만 따지면 8.5% 3% 내려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화 수치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다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다 올릴 만큼 올렸는데 달러를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라든가 달러가 더 칠까요? 라는 질문은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봐요. 작년에 제가 사실 이제 신세계에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달러 인덱스를 치기 좋은 환경입니다. 테이퍼링을 합니다. 자, 이때 유로를 보세요. 라고서 유로 매도를 보세요. 라고서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이제 와갖고 이런 자리에서 달러를 이제 사야 되나요? 전형적인 이제 개인들에 대한 따라가기 습성이에요. 이런 매매는 절대 고소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예. 그냥 완전히 뒤따라가서 붙겠다라는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고점 물리는 방식이거든요. 상황이. 왜 이런 방식을 추구를 하냐. 왜? 테이퍼링이 뭔지 몰라서예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 드릴게요. 테이퍼링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가시성을 페드에서 냈을 때 이제 긴축으로 이제 시장 방향이 변화하네. 달러가 이제 계속 치겠구나. 라고 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내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달러가 1,400원 됩니다. 1,400원 돌파. 이제 달러를 사야 되나요? 저는 그런 분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사실. 예. 제가 강연회 때 사실 그 얘기 재미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빠따 하나 들고 간다고. 예. 왜냐면 잘못된 어떤 습성을 길러진다면 투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이건 정말 독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랑의 매 느낌 사랑의 거죠? 매죠. 예, 네. 사실상. 이제 유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신세계에서도 어쨌든 그냥 저는 이제는 뭐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시면은 2021년도 6월이에요. 예, 일봉 차트로 좀 볼게요. 여러분들. 네. 유로 차트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년 동안. 1년 이상이죠. 예, 여기가 작년 6월입니다. 미국 테이퍼링에 대해서 가시성을 내포했을 때. 근데 이제 와서 유로를 매도치겠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예, 그냥 이제 뭐 고점에서 물리는 전략, 저점에서 물리는 전략. 이걸 구사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돼요. 이게 정말 좋은 장이었거든요. 예, 이거 한 방향성만 봐도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우리 이런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연준이 말하는 걸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그래요? 자, 나스닥 차트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이 사실 올해 들어갔고 굉장히 큰 하락값을 기대를 했지만은 지금 뭔가 더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떨어지죠. 상황이. 최근 들어서. 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반영에 대한 여부 자체가 시장이 반영 못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물가 테스트도 할 겸. 만약에 연준이 4.5%로 전략 수정을 한 번 더 들어가게 된다면은 시장은 하락하겠죠. 예. 근데 연준은 그것까지는 좀 막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셔야 되는 건, 자,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네. 금리에 대한 경로 변화인 거예요. 이 경로 변화. CPI보다는 이 CPI로 인한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경로 변화죠. 이게 지금 미증시의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보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최근 만약 시장이 막 이제 하락하니까 막 이제 인버스 상품이든 그때 가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올해 1월 들어서 시장이 하락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는 다들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조정일 수 있는데 근데 연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 빠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신세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시점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금융에 대한 접근이 사실 원초적으로 이거에 대한 해석이라고 봐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고 또 다른 금융위기가 또 찾아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 루틴대로 정해져 있어요. 사실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너무 급해요, 다들 마음이. 연준이 도와줘야 돈을 버는 거고 그 타이밍이 있는 거고 시장이 지난 뒤에 따라잡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매매 구사한다면은 뭐 약간의 수익금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방식 자체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른다는 입장이에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방식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 매매라는 건, 트레이딩이라는 건 어떤 이 좀 느긋한 마음이 필요해요. 무슨 산신령 같은 느긋한 마음 있잖아요. 시장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난 시장 대응을 한번 이쪽에다, 이 금융에다 포커스를 맞추겠다. 선물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ETF에 맞추겠다. 이 상품을 한번 보겠다. 단순히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나스닥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어떤 물가랑 이제 화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신세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어떤 금융에 대한 접근 변화가 저는 원초적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SQQQ 관련해갖고 이 밸런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예. 그럼 일단 차트 움직이는 거 보고 일단 앞으로부터 달라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때 일단 앞으로부터 달아요. 전혀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내용은 듣진 않으면서 맞네 틀리네 이것만 갖고 평가를 하는 상황은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봐요. 예,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영상 올리면서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금융에 대한 접근을 좀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지식에 대한 틀. 우리가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함수를 외워야 되고, 그죠? 이 틀이라는 게 꽉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게 계속 나오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근데 크게 변하진 않아요, 이 틀 안에서. 근데 이 틀이 다들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도 자체,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틀 자체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 금융을 접근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연회가 이제 조만간 공지가 될 거예요. 10월 초에 합니다, 여러분들. 10월 초에. 이제예요. 단독 강연입니다. 한 4시간 스트레이트로 달려요, 저는. 오셔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네, 그때 추후에 공지 신세계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투자는 또 심리전이다라는 말이 있죠. 투자 마인드를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천명 마스터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9시 반 CPI가 발표되고 나서 네. 골드, 오일, 그다음에 3대지 동시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뭐 해양 마스터님 뭐 강연에 이제 뭐 좋은 말씀 하신다고 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품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예, 저희 이제 제 노란톡의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그걸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오일은 뭐 어떤 걸 봐야 되고 지수는 어떤 거를 봐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거의 시청자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매번 방송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방송이 좀 짧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공개 방송에 오시면은 깔끔하게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전략을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선물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천명 마스터님께서 내일 오전과 오후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성함 두 글자 천명 또는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또 두 분의 마스터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또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